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호스텔이나 이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거.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BSN 건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하게 된 이유는 몇 년 전부터였죠. 일반 근생이나 주택들을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들이 워낙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저희 BSN 건축사 사무소의 김영석 소장님을 모시고 내 건물이나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건물이 과연 호스텔로 변경이 가능할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SN 건축사 사무소 김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쪽에 문의 들어오는 게 이 건물이 과연 호스텔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건축주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호스텔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단은 법적인 조건이 가장 이제 큰 제한 사항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 내에서는 호스텔은 적용이 안 되는 용도예요. 근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일부 지역에서만 관광숙박시설, 그 중에 호스텔 이 용도를 적용하게끔 이제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 관광진흥법에서 제시하는 그 조건들을 따라야, 그 조건에 부합해야 이 호스텔 용도 적용이 주거 지역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원래 관광진흥법 상에는 관광호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상업지구에서만 가능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법이 좀 완화가 돼서 상업시설 외적으로도 뭐 준주거지역이나 1종에서 3종까지 일반 주거지역까지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것들도 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 이 숙박시설 자체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관광숙박시설은 그 수요가 있으니 주거지역 내에서라도 일부 조건들을 맞추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화시켜준 부분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대부분 주거지역에서는 좀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문의들을 많이 하세요. 주거 지역 내에서 관광 숙박시설 호스텔 용도 적용이 가능한지 그 필지를 보고서는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3초 컷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탈락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건축주라고 하면은 내 건물이나 이제 내가 관심이 있는 건물이 과연 호스텔로 변경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건축주가 감을 잡을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관광진흥법에 있는 조건 중에서 접도 조건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면 도로변에 있는 그 주거 지역들은 대부분 4m, 조금 넓으면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최소한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의 넓이가 8m가 되지 않는 필지는 일단 제외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조건이 대지안의 공지라는 기준인데, 대지안의 공지라 함은 우리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우리 건물까지의 떨어져 있는 거리, 비어져 있는 공간에 이제 공지라고 하거든요. 그 조건이 1m 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건물들은 50cm 이상 떨어져 있는 건물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 근린생활 건물이나 그렇죠. 주택 같은 경우는 0.5m, 네. 그러니까 50cm 정도가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지 경계선이 어딘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옆 건물하고 우리 건물하고 사이에 담장의 기준으로 보시면 거기서부터 우리 건물 외벽 끝까지가 1m가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더 다른 사항도 있을까요? 아까 이제 그 대지의 접도 조건이나 그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확인만큼 중요한 거 하나가 창문으로부터의 이격거리예요. 이게 정보길조사선하고는 또 다른 조건인데, 우리가 창문에서부터 다른 건물까지 또는 다른 대지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 호스텔에 있는 건물 전체의 높이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접도 조건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최소한 8m 도로에 접해 있으면 16m의 높이까지, 이게 2배 거리를 보거든요. 16m의 높이까지 창문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하지만 4m 도로면 높이는 8m. 8m면은 채 3개층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확인해보면 되는 건물이 거의 없겠는데요? 그래서 주거 지역 내에서의 호스텔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요즘에 성수동이나 뭐 일부 이제 중공업 지역 같은 데는 문의가 꽤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중공업 지역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제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주거 지역보다는 중공업 지역이 어찌 보면 호스텔 적용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이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네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그 내용도 중요해요. 이게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상대보호구역과 절대보호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이제 인접한 교육시설에서부터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나눠요. 그 중에 절대보호구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한하는 업종들, 용도들은 무조건 적용할 수가 없고 상대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심의를 받아서 그 용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 성수동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성수동에 이제 연무장길 주변에도 외국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호스텔로도 많이 개발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북성수 쪽으로 해서 호스텔이 지금 좀 붐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는 좀 성수 연무장길 대비해서 좀 조용한 분위기다 보니까 네. 또 그쪽이 또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특별한 게 그 남성수 쪽에 학교가 많아요. 아, 그렇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그 보호구역, 네, 보고요. 상대 보호구역에 간섭되는 필지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것들을 피해 가다 보면 할 수 있는 위치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뭐 성수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다 외국 분들이다 보니까 성수동에서 숙박을 할 만한 자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더라고요. 관광 인프라에 비해서 확실히 그런 이제 숙박시설에 대한 맞아요. 너무 적어요. 부분이 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저희도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6층 이상의 공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소방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호스텔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소방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소방시설 하나 들어가는 게 금액이 엄청 비싸잖아요. 뭐 그쵸. 기본적으로 뭐 억 단위가 1억에서, 넘어가니까. 네, 넘어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죠. 근데 이걸 설계하는 입장에서 소방시설이 구조적으로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설비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공사가 많이 수반되지만 구조적인 부분을 가장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물을 담아놓는 수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 용량이 어. 어마어마해요. 몇십 톤의 용량으로 단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하중을 다 바치려면은 많은 구조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층에다가 그런 수조나 설비들을 설치해요. 근데 간혹 지하가 없는 건물 옥상에다 올리든지 아니면 그 지상층의 어느 층 하나를 할애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그렇게 제가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기존 건물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미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6층 이상의 건물이겠죠? 그런 건물들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소장님이 보시기에 요즘에 워낙에 이제 근생 건물들이 임대나 뭐 이런 것들에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수요 걱정을 안 하는 호스텔로 해서 돌리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호스텔 상당히 많이 용도 변경도 해보셨고 개발도 해보셨는데 어때요? 사실 이 호스텔이 붐이 된 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맞아요.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갑자기 이제 좀 이 호스텔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까지 시작을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고 내후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호스텔까지는 그래도 기존에 이제 필요로 했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 프로젝트도 많이 하시잖아요. 했었어요. 네. 결국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호스텔이나 이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 그런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숙박을 위한 입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호스텔뿐만이 아니라 이 관광 숙박 시설을 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좀 있어요. 기금을 활용해서 이자 지원해 해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지금 기회에서는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가능할지 그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잘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아는 분도 지금 호스텔로 개발 중이시긴 한데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2.2%인가 지원을 맞아요.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신축을 하지 않는 이상 대우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그린리 모델링 같은 것도 접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자도 더 많이 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건축 입장에서는 자금적으로 도움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택에서 또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호스텔로 변경하는 건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건축주들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만 봐도 일반적인 건물들에 대해서는 한번 보는 눈이 한번 생기셨을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또 다르니까 그거의 전문이신 저희 김병수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BSN 건설의 성영환, BSN 건축사 사무소의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해보면 되겠지?